이대로님하고 문다혜하고는 네네네. 거의 세대가 비슷한데. 네네네. 아니 이대남을 왜 후렸죠? 아니 문다혜 행적에 대해서 한 말씀. 문다의 행적 일단은 아이가 있는데 이태원에서 3차까지 술 마신 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행적은 뭐 오피스텔 관련된 서고도 많고.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10월 22일 날인가 채널A에서 이제 그 오피스텔을 취재를 갔어. 근데 거기서 나온 애들이 이제 뭐 사촌 동생이라고 구라치다 이제 네, 맞아요. 걸렸잖아요. 근데 10월 28일 날 채널A가 또 갔는데 또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전날도 있던 사람이에요. 전날은 자기가 여기 산다 그랬어. 근데 다음 날은 사실 에어비앤비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이제 화가 나냐면은 경찰 수사 와중에 그 기자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을 거라는 게 다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불법인 거 몰랐다고 쳐 사실은 알았는데 네. 불법인 게 걸리고 다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이제 이건 그만해야 되잖아. 문다혜가 집이 세 채인 거 알아요? 종로구 부암동, 제주도, 영등포, 네. 여의도. 집이 어쨌든 세 채가 있는 사람이 10몇만 원 더 벌겠다고 이걸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이라면요 위약금을 물고라도 이걸 취소해야 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맞지, 사람이 맞지. 더구나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자숙하고 있고 더구나 이거 걸렸잖아요. 근데 이슬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거기 투숙객들은 사실 죄가 없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투숙객들한테 민폐까지 끼치면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는 너무 파렴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파렴치함이 어디서 왔느냐? 김정숙한테 온 거야. 김정숙이 예전에 네. 누비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우리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네, 무형문화재 한복 잘하는 데가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 되자마자 수행원들하고 이제 유성화 비서관 끌고 거기서 700만 원어치를 가뿐하게 했고 3일 뒤에 또 와가지고 한복을 또 맞췄어요. 근데 김정숙이 어땠냐면 그 전에 그 누비장 대통령 되기 전에는 거기 몇 번 오긴 계속 와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 인간은 뭐냐면 비싸구나. 그렇죠. 다 몇백만 원 하죠. 근데 이 인간은 그거야. 내가 대통령 되면은 여기 내가 쓸어 담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뭘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남님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 사고 싶은 거에서 돈 모으죠. 돈 모으고 알아봐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네. 얘는 국가 돈을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야. 그리고 해외여행도 똑같다고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돈을 모아서 자기 옆 형편이 하는 가잖아. 근데 김정숙은 내가 대통령 되면 전 세계가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국가 돈으로 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되게 예. 찌질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 정신을 문다혜가 이어받았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돈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비겁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김정수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양산의 지하철역에서 100km 멧돼지가 난동을 부려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왜 남자? 저는 이게 양산이야 양산. 저는 이게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문다혜가 겪는 고초라고 생각하거든. 저 사람은 문다혜의 분노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다혜랑 관계가 있어. 나는 있다고 봐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 100% 있어. 있죠, 류레미님이 제이나 마누라 단속심을. 여기 대깨문들이 근데 문나이가 내일 선처로워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다 다치셨습니다. 어머님을 간호해야 된다. 선처로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어떡해? 벌써 사살했어. 기사가 TV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야생 멧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앞에 키로수를 100kg. 아니 TV조선이라 야생 멧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100kg라는 거는 육중한 멧돼지다. 100kg라는 게 어떤 사람을 특정해버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네.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도서는 이쪽 이 두 분이 주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산이라고 딱 박힌 거 보면 그러니까요. TV조선 기자도 분명히 그걸 노렸다고 봅니다. 우리랑 같은 마음이야. 양산 100kg 난동. 아, 더구나 시국이 딱 시국인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딱 절묘하게 멧돼지가 네. 출몰했을까? 네. 그러게요. 정말. 연합대 교수님 오기 전에 우리들이 하려 그랬다 이걸 얘기. 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아 나는 먼저가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대남이 이걸 해버리자는 거야. 교수님 말 못하게. 진짜 안 되지. 그러면서 흉한 생각을 원래 했어. 교수님 밥 안 사줬다고 자기 일주일 내내 굶었는데 힘들대. 배고파. 제가 한 달 내내 이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선 그래놓고 교수님이랑. 100kg 멧돼지를 보여줘? 제 예전에 아니 하문승님이 여기도 여전하네요. 정신없어 죽겠대.
김남국이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록 이거 이재명이 위증교사 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챗 GPT가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김남국이 빼먹은 거예요. 뭘 빼먹었냐면 위증한 사람이 자백했잖아요. 그 자백 내용은 빼놓고 딱 그 녹취록만 딱 보여주고서 챗 GPT한테 근데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웃기죠. 웃기는 게 뭐냐면 일반인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김남국은 명색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변호사라는 애가 챗 GPT한테 물어보고 무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내 변호사의 직을 걸고 뭐 정말 차라리 그 네이버 지식인을 물어보지 그래? 그럼 초등학교 애가 대답해 주거든? 무슨 이렇게 모자리 같은 애가 다 있어. 교수님이 기생충에 대해서 12중 중에도 설명해 주세요 하고 지식인에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죠. 거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법화 관련해서 130군데를 이제 압수수색했다고 막 너무 과도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식당 주인들이 막 얼마나 네. 무섭겠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네.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표 같은 거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그 법화가 쓰인 정말 가장 큰 장소인 이재명의 집은 압수수색 안 했다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많이 너무 특혜를 많이 베풀어진 거예요. 초밥 범행 가서 현장인데. 거기는 집으로 배달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장소인데 안 했다고. 근데 그걸 말고 자꾸 망신지기 위해서 왜 식당을 압수수색하면 김혜경이 그러면 망신이 되나? 나는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많은 식당에서 시키냐고. 그냥 단골 세 군데 정해놓고 하면은 세 군데만 할 텐데. 아니야, 세탁소도 있잖아. 세탁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잖아. 세탁소 있고, 그렇지. 식당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모든 일상생활이 다 있다 보니까 가게들이 다 걸려 있어. 심지어 그 11월 14일이면 이제 김혜경도 1심 선고 나오고 네. 근데 딱 공교롭게도 그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표결하겠다라고 일부러 얘기를 그날 하고 그렇게 있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려고 네. 하는 거야. 또 11월 2일에는 장애 집회까지 열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안 그래도 지금 그게 있죠. 그거랑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네. 1000만 서명 운동인가 그딴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 관련한 장애에서 계속 토론회 무슨 시국 선언 이런 걸 하는데 서울 당원 그 무죄 선언 시국 선언 내일 하는데 사회를 누가 보게요? 박혜민이 봐요? 아니, 맞춰보세요. 누가 보게요? 깜짝 놀랄걸? 유진 언니가 봐? 아니야. 누가 보게요? 누가 보지? 자, 이재명을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한 그분이 안기령! 네, 이제는 이재명을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고 있으십니다. 안기령을 끝까지 그래도 찍어주네요. 이번에 졌는데. 아, 좋죠. 총선 때 그러니까 졌는데도. 그렇게 이제 그냥 이재명 대표 무죄 선언을 위한 그런 이렇게 얼굴마담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좌파에서 얼굴마다 하래가 없어요. 안기령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윤미향이 하는 것보다는 더 호감이 있지 않겠어? 윤미향 막 서영교가 막 한다고 생각해봐. 최민희가 야, 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유죄인 것 같아 이렇게 가잖아. 진짜 무죄면 당당해서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재명이 요새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이제 여야 회담을 촉구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윤석열 대통령 좀 김건희 여사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예, 딱 예,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에서도 독대 앞두고 이재명 대표랑 뭐 회담 제의 왔다고 네. 이걸 공개한 거 가지고 이제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한동훈은 좌파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친윤을 공격하는 거고 네. 이재명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 하고 있는 거랑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맞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만나자 그랬잖아. 네. 한동훈이 알았다고 했잖아. 그럼 언제 만나자고 해야 되는데 봐봐 내가 이대남한테 내일 바빠 우리 한번 만날까? 아, 네 만나요. 네, 그런 만나요. 다음에 그럼 내가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언제? 시간 언제 돼 물어봐야 되는데 네. 거기서 넣고 왜 안 만나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라이 아니야? 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나자 그래서 알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만날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만나죠? 이 새끼 이거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네요. 그 이재명 북한 개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다 이제 모두 인정을 했고 네. 심지어 뭐 러시아에서도 거의 인정하다시피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네, 나토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북한군이 거기 파견된 데가 되게 그 총알바지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 여기에 전멸했더라고 벌써. 그 있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먹고 싶은 건 동부예요. 돈바스죠. 네.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어디 사실 여기 어디 이름이 어디야? 이름 까먹었어. 무슨 치크? 쿠르스크. 쿠르스크 쿠르스크. 이쪽 지역은
평원이에요, 평지. 네네네. 그래서 사람이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근데 여기는 사실 여기가 이제 주 격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있잖아요. 예. 드론이 그냥 폭탄을 투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1000명, 2000명이 직사하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평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렇게 주력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기에 북한의 19살, 20살짜리 네. 그 애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쵸. 저 자체가 얼마나 북한이 잔인하고 김정은이 국민을 생각하기보다 지 배떼지만 생각하는 건지 느껴지는 거고. 나는 내 애가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네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다 징병된 애들이잖아요. 네. 나 만약에 내 새끼 저기다 갖다 놓지, 나 진짜 나 멧돼지로 변신해. 나 김정은 그 아방궁에서 난동 나야 나 광명 멧돼지 나 난동 부려 나. 그 북한에서는 주변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고 비밀로 오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소문이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저 파병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숨기려고 했는지를 보면은 누가 북한과 가까운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랑 몇몇 민주당 의원들만 이 파병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북한과 매우 밀접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경 대표님이 주사파들은 이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주사파 매체를 다 찾아봤대요. 어제 말씀해 주시는데 주사파들은 가짜 뉴스라고 파병 자체를 부인하고 있대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친명 조직 있지 않습니까? 예. 더민주혁신회의가 28일 성명을 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에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하기엔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똑같이 주장을 얘기하는 했습니다. 거죠.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젊은 어린애들을 저렇게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규탄 성명서 하나를 낼 수 없다면 문재인 말로 이게 나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웬만큼 개소리해도 나는 그냥 그러려냐 하는데 이 어제는 선을 넘더라고요. 뭐 돼지인가? 돼지 목을 따서 맞아요. 뭐 피를 받아서 뭐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건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이런 전쟁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 북한 군이 저런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게다가 이번 교전에서 한 명만 살아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났으면 저걸 이렇게 부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같이 정부를 도와서 여야든 당대표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세월호 얘기하면서 예. 아직까지 우려먹고 있고 이태원 얼마 전에 이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한의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세월호와 이태원은 이렇게까지 정권이 내려가야 될 정도로 큰일인데 북한에 정말 너무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외화벌이하러 죽으러 가는 저 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합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게 뭐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젊은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저 주사파 출신이잖아요. 내가 네. 20년을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해 왔던 사람인데 김정은 때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잖아. 자랑이다 이런 거.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민경 대표님한테 얘기했어. 나는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봐도 3대 중에 이런 쓰레기 새끼는 처음 봤어 이랬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과감한 짓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나라 저렇게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계속 총알바지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엔 북한 내부에 그 정권 유지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표단을 보내고 이렇게 신문관을 보내는 이유가 그만큼 북한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대북 방송을 틀었던 경험도 있고 어떻게 해야 귀순 작전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서 저렇게 그냥 목숨을 내놓은 총알바지로 내놓아진 저런 북한군들을 살려주고자 우리의 심리적인 전술이 필요한 건데 그것마저도 가지 말라고 방해하고 있고 또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김병주 있지 않습니까? 장성 출신. 김병주. 그 사람도 나서가지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군인 장성이었다라는 사실이 좀 가히 충격적이죠. 저는 다 떠나서 정말 인간이라면 저렇게 영문도 모르게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된 애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해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저는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안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파병이 이루어지면은 세계 정보기관이 다 가긴 가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국정원이 가는 걸 가지고 막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그러니까요. 갔냐라고. 사실 국정원이 고문 안 한 지가 벌써
벌써 한참 됐고요. 아니 자기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고문 기술자는 최민희랑 정청래예요. 맞아. 보내려면 걔네를 보냈어야지. 걔네를 데리고 그냥 거기서 방통위 상임위 두 번만 열면은 아마 다 포로들이 항복할걸요? 제가 보기에 푸틴을 과방에 한 번만 그러면 푸틴 전쟁 때려친다. 이런 거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푸틴 보고서 신기하다고. 그리고 고문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맞아, 무슨 이재명은 고문을 얘기를 당한 적도 해. 없지. 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얘가 물론 사람들에게 국정원은 고문하는 데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자기가 고문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민주화를 위한 사기꾼 연합회나 만들어. 사실 이재명은 우리 민정은 대표님 PCR 주사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발광하고 파병을 반대하는가? 이거는 열심히 자기 빌드업한 김건희 여사 이슈가 묻히기 때문에 그 난리 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정략을 위해서 정말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이번에 이건 다 떠나서 그냥 저는 내 아들이 군대 가 아, 있으니까 마음이 더 진짜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약간 좀 감정이입 상태야. 그렇죠? 나이 때도 그렇고. 너무 난 막 우리 애 같은 애가 거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쵸. 그러면서 저들이 뭐 이태원 얘기를 하거나 세월호 얘기를 하면 너무 가증스러워. 그러니까요. 너무 가증스러워. 네. 너무 가증스럽죠.